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SNS로 되게 이제 사업에 성과를 많이 내셨고 제가 특별히 모셨거든요. 우리 뉴 EBA 김양경 사장님을 큰 항성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연경이고 제 스폰 사장님은 강명호, 김선우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이데스폰 사장님은 부산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이소희, 신승진 사장님이십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SNS를 통한 사업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업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이 스토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세자매 중에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첫째 언니기도 하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긴 게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셋 다 성향도 너무 다르고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각자 다른 직업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 이상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만날 일이 명절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명절 되면 만나는 가족 카톡방은 있지만 자주 소통할 수 없는 자매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첫 번째 꿈을 꾸게 됐었던 게 모델 일이었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큽니다. 177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의를 많이 받았던 게 모델이랑 농구 선수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모델이 너무 하고 싶었고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세요. 지금까지도 공무원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고지식한 면이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은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모델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못했어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꾸었던 꿈이고 지금 몸무게에서 거의 8kg 정도 덜 나갔을 때 사진이에요. 실제로. 정말 피골이 상접하게 발랐었고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지면 사이즈가 뼈 사이즈도 줄어요. 진짜 살이 많이 빠지면.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거의 일주일에 뭐 정말 그 초콜릿 하나로 버틴 적도 있었고요. 이게 시즌에 쇼 서야 되면 진짜 많이 뺐는데도 그 옷의 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극심한 다이어트를 시켜요. 제가 20대 초반에 원래도 잘 먹진 않는 체질인데 더 못 먹다 보니까 이때 면역력이 진짜 많이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조건 마른 게 예쁘다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늘 다이어트를 했었고 몸을 혹사시키는 게 되게 당연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모델 일은 신기했던 게 가면 투잡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시즌 때 아니면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연예인이나 모델이 아니면 바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투잡을 가리켜서 저는 20대 초반 때부터 원래 직업은 다 두 가지씩을 갖는 거고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너무 왔다 갔다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제가 그때 투잡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투잡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웨딩 플래닝을 알아봤었고요. 제가 이제 봄하고 가을 시즌에 워낙 바쁘다 보니 뭔가 준비를 해주면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시작을 했었는데 영업인 줄 모르고 시작을 했었던 웨딩 플래너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었을 때 사람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 없는 사람 있죠. 저 사람 딱 봐도 좀 이상한데 나는 좋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성격이 별로여도 저한테 오면 좋은 신부였고 88짜리 이만한 신부가 와요 저한테. 근데도 내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 해주고 항상 뭐 플래너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얘기 때문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제가 7년간을 웨딩 플래닝을 하거든요.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일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모델 일을 하면서 수명이 굉장히 짧다. 이 직업군의 수명이. 그래서 직업군의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기를 낳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했던 게 전문직이었어요.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었고요. 그때 이제 웨딩을 하면서 저의 신랑이거든요. 저보다 7살이 많아요. 7살 많은 신랑을 제가 26살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같은 웨딩에서 만났고 신랑은 지금도 웨딩 드레스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뭐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인데 뭐 그 드레스샵 대표한테 시집 가서 뭐 인생을 폈다느니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고 제가 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임신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정말 별의별 루머가 많았었는데 저는 진짜 신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었고 제 신랑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20대 초반부터 26살, 20대 중반을 진짜 일만 하면서 보냈어요. 되게 열심히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 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랑을 만나면 신랑은 자영업을 오래 하긴 했지만 자영업의 기간이 길다 보니 월급쟁이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뭐 맛있는 것도 잘 사줬고 여유도 좀 있는 게 느껴지고 하니까 자꾸 기대게 됐었거든요. 그때 연애했었을 당시에.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아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결혼을 결심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엄청난 그 현실 점검을 하는 타이밍이 한 번 오게 돼요. 제가 자기 월에 한 1,000만 원 벌어? 이 얘기를 한의사 선생님한테 듣게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증도 되게 심했었고 일을 제가 주말을 없이 늘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아픈 게 너무 당연했어. 너무 당연했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그리고 병원 투어하고 늘 그랬는데 제가 늘 자주 가던 한의원 선생님이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너무 자주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제가 진짜 놀랐던 건 1,000만 원을 한 번도 벌어본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커리어가 높아져서 1,000만 원이 벌리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아 내가 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근데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한테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제가 그 일정을 적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저는 알게 돼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플랜으로는 내가 일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가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근데 제일 먼저 전화했던 게 제 신랑이었어요. 제 신랑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월에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제 신랑이 자기가 직장에 원래 1,000만 원 못 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직장 생활에서는 원래 이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없구나.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잘 살 수 있는 방향은 사실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제가 진짜 한 달 반 만에 완전 결심을 하고 7년 다녔던 그 회사를 하루아침에 접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엔 최선이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다 제가 만들었던 제품들이고 이 제품들을 직접 만들면서 웨딩 사업을 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었던 게 웨딩 플래닝이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오픈하고 이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제가 한 2년 정도를 지하에서 자금도 만들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자영업으로 내가 진짜 월에 1,000만 원을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 20대 후반이었었고 저는 20대 후반에 진짜 웨딩에서 일 잘하는 플래너다. 처음으로 명함에 CEO라는 그 세 글자를 제가 받고 되게 설레었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다 이런 사무실 하나 가지는 거 되게 로망이잖아요. 그것도 청담동에. 저도 뭔가 이거 오픈하고 났었을 때는 그냥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 이제 돈만 벌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영업 오픈하고 나서 정말 크게 알게 돼요. 자영업은 내가 진짜 나를 셀프로 고용하는 그 지표가 정말 완벽하게 와닿았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매일같이 나가지 않으면 문제는 이 비싼 월세를 주고 있는 청담동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 본의 아니게 월세를 내야 되는 부담감에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다 신혼여행 가는데 돈 많이 쓰고 웨딩 가는데 돈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점점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능력치와 상관없어요. 그냥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서 내가 자영업을 못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그때 만났었을 때 영웅 사장님이 저한테 평양 피부 관리 한번 받아볼래? 해서 만났던 분이 소희승진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180도와 갈바닉 그리고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고 저는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했고, 사실 저는 항상 여드름이 많았던 여드름 피부였었고, 보시게 되면 이게 뉴스킨 쓰기 전 얼굴이고요. 몸무게도 더 덜 나갔었을 때고, 이쪽이 제가 출산하고 100일 50일 촬영하러 왔었을 때 한 70일대예요. 실제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코가 작아졌죠. 붓기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제가 원래 항상 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되게 많이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 인상이 너무 잘나서 되게 많은 소개가 났었어요. 초반에. 근데 제가 원래 성향이 잘 떠들고 다녀요. 좋으면. 근데 제가 항상 메이크업을 지우면 이렇게 이 주변에 여드름이 너무 많은 피부였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그 베이스 화장하는 것만 30분씩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쓰면서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 뭐가 난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명연을 보통 겪으면 나한테 안 맞는 화장품인가 보다 보통 이렇게 안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화장품을 써도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나고 나면 세상이 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소희 사장님이 180도 사용법을 알려주셨을 때 집에다 진짜 붙여놓고 열심히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썼어요. 정말 6개월이 지나고 이놈의 명연이 가라앉질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클리어 액션도 써보고 진짜 제품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썼고, 저는 갈바닉을 되게 다들 웃으시겠지만 갈바닉을 소희 사장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이거 쓰면 여드름 흉터가 없어진대요. 그것만 알고 썼어요. 저는 다른 모든 기능을 말씀해 주셨겠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작아진다, 뭐 리프팅이 된다, 주름이 펴진다, 사실 그런 갈바닉의 좋은 기능 말고 여드름 흉터 없어진다는 그 말로 제가 진짜 한 달 반을 열심히 갈바닉을 했고, 아까 보셨던 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이 물어봤었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결혼하고 펜스 오프했다라는 소문이 한번 돌았었대요. 완전 괜찮죠? 임산부. 억울했지만 괜찮았어요. 어차피 예뻐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이 저한테 투잡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이드머니로 시작했지만 월세를 더 낼 수 있는 도구라면 정말 땡큐였어요. 소개를 많이 했고, 부산에 계신 소희승진 사장님이 분명히 부산에 계셨을 것 같은데 서울이라면서 데모를 해주러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의 친동생한테 제품을 전달한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동생이 먼저 물어봤어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저한테 제가 뉴스킨의 비전을 몇 번 봤었던 사례가 뭐였냐면, 제 동생이 제가 화장품을 쓰고 같이 가족여행을 갔는데 언니 화장품 못 썼어? 이러면서 파우치를 막 뒤지는 거예요. 빨간색 막 띠 둘러있는 거 나오잖아요. 막 쓰려고 와서 안 된다고, 내가 다단계 제품이라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효과 입증 주려고 했어요. 못 쓰게 하려고. 그리고 언니 말 믿고 좀 기다려라. 근데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 동생이 되게 작은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20년 봤던 것 중에 피부가 제일 좋은데 무슨 효과를 입증,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둘째가 좀 그래요. 근데 그때 동생이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제품을 소개하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매개체라는 거는 저한테 조금 획기적이었었고, 동생이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커미션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동생이 전업하게 된 계기가, 동생이 동생한테 소비자한테 소개를 하면 똑같이 그 소비자 캐시를 들어오잖아요. 제가 보상 플랜을 소희승진 사장님이 저만 앉으면 카페에 가서 종이를 펴놓고 맨날 쓰셨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왜 나한테도 돈이 들어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너도 소개를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를 정확한 구조를 몰라서. 근데 동생이 근데 나 언니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돈이 들어와? 그러면 나 소개하면 나도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 소개 많이 하면 너한테도 돈 들어와.
근데 잘 몰랐어요, 보상 플랜. 그 동생한테 보상 플랜을 말을 못 해주고 진짜 미안하고 유튜브 보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전업했어요, 저보다 먼저. 정말 똑똑했고 그 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게 뭐였냐면 언니 이거 진짜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어요. 저 엄마가 불을 보고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손을 넣는 애가 저였대요. 뜨거운지 만져보려고. 그래서 저는 비전도 알겠고 소유진진 사장님이 막 전업해서 부부가 힘들잖아요. 부부가 전업하면 막 전업해서 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언니가 설명해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 자연스럽게 이런 세미나장에 데리고 왔어요, 동생.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제 동생이 먼저 전업을 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그걸 많이 받아요. 핍박과 고통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동생이 이 동생이거든요. 둘째 동생. 한국수자원공사 출신이고 정말 똑똑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수적인 계산이 진짜 빨랐어요. 제가 95%의 삶을 이야기했었을 때 저보다 더 빨리 깨달아버리고 먼저 전업을 해버려서 저희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동생 다단계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진짜 비전을 보고 언니 내가 이거 진짜 보상 플랜이 진짜면 내가 3년 동안 한 걸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어. 이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확신 있게 대답해주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의 열정과 이 동생의 똑똑함으로 막내 동생 맨날 앉혀놓고 스킨 얘기만 했어요. 맨날 앉혀놓고. 그래서 22살의 밀레니얼 동생이 뉴스킨을 언니들과 같이 하게 되면서 저희는 세 자매가 다 뉴스킨을 하고요. 막내 동생이 이번 4월에 마카오 석세스 트립을 저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언니 20대 초반에 대부분의 나의 친구들은 배낭여행을 간다. 근데 나는 초보화 여행을 갔다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0년 동안 뉴스킨을 해도 30대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의 아니게 온 가족을 다리 풀팅하면서 책임감이 진짜 막중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먼저 보여줘야겠다 시작했었던 게 뉴스킨이었고 뉴스킨을 한번 시작한다고 마음 먹고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먹었으면 천천히 차근차근이라는 말은 영원히 묻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해본 뉴스킨은 천천히와 차근차근은 없어요. 그냥 뉴스킨을 하고 안 하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열정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더 깊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건들이 다 2년 안에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2016년 12월 1일자로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달성했었을 때 그냥 뭔지 모르는데 뉴스스팬 제가 엄마, 아빠, 저 신랑 다 같이 사가지고 막 바로 LOI 통과되고 이랬어요. 소비자 없고 동생 하나 있고 소비자. 그래서 제가 2012가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워낙 좋은 거를 막 잘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GV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지만 이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고 소유진 대사님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약간 노출증이 있어요. 저 노출증이 있는데 웃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죠. 그쵸? 근데 제가 진짜 끝나시 입고 미팅에 나와 있고 이래서 소유 사장님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한지 몰랐었어요. 그렇게 나왔었고 제가 5월 1일자에 브랜드 파트너 골드 되면서 그때가 딱 제 동생이 띵 하고 전업해가지고 사업자 달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일단 그때부터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해서 뛰었고 제 동생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한 번 지면 영원히 질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스폰서의 자리에 못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있으시죠? 그 불안감 때문에 제가 9월 1일자에 그 석세스 트립이 골드코스트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 좋은 타이밍이다. 골드코스트 무조건 가야 되고 동생보다 먼저 우리 가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제가 그때 한 달에 15,000GV를 해야 되는 그 미션을 부여받고 1일부터 31일 중에 20일이 꿈속에서 내비게이터가 나왔어요. 잠을 못 잤어요. 맨날 로그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눈을 뜨면 거의 머신처럼 바로 일어나서 나가고 12시 이전엔 사실 집에 들어온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가 가장 매장 관리 못했던 시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들어오면 바로 쓰러져서 기절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골드코스트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4월에 트립을 가잖아요. 신랑한테 4월이 제일 바쁘거든요. 웨딩 시즌이. 신랑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1년 전부터. 4월에 일주일의 시간을 빼라. 내가 무조건 석세스 트립을 데려간다. 진짜 콧방귀를 꼈었고 제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희망 고무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언제 돈을 버니야? 진짜 나한테. 핏발을 받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기야 언제 돈을 벌어? 지금 당장은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얘기를 못하잖아요. 너무 속이 답답한데 모르니까 노동소득 벌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좀만 기다려 자기야. 알겠어 계속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되게 웃기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땅땅 하고 나니까 반신반의하는데 원래 약간 질러놓으면 약간 만들어서 갖고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신랑이 기대는 안 했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12월까지 진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4월에 석세스 트립을 달성했었을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걸 느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시게 되면 9월 1일자부터 그 다음 해 7월 1일까지 핀업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루비유랑 에메랄드가 보통 이렇게 더 빨리 가시는 루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표가 골드 코스트까지밖에 없었어요. 12월에 골드 코스트를 진짜 딱 달성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막 미친 듯이 뛰다가 딱 끈 거예요. 시동을.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한 1년 동안을 핀업을 못하고 1대 6명 만드는 플랜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제가 정체되어 있던 시기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핀업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최근에 내비게이터로 확인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목표 발표를 외치는데 한 번도 목표를 이룰 생각을 안 해봤었고 미팅에 나오는데 열정이 없었어요. 나와서 듣긴 들어요. 왜냐면 안 나오면 안 나온 사람이 집에서 더 불안하니까 불편하고 나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미팅을 해도 에너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그냥 그 몸만 나왔어요 미팅. 근데 제가 이때 어떠한 계기가 오게 되냐면 뒤에서 제가 들려드릴 건데 저한테 이제 6개월 된 임산부의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들어오게 돼요. 저한테 그때 그 책임감이라는 기능이 다시 한번 발동을 하게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책임감으로 뛰었던 그 이제 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알게 됐어요. 저의 동력은 책임감이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발동하면 체력의 한계가 없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7월 1일자에 벨로시티로 제가 에메랄드를 가게 되면서 그때 이 핀업 무대에 올라와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 너무 창피해요. 파트너 사장님도 덕분에 올라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기력이 없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뛰지 않으면 파트너의 성장이 없고 팀의 성장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그때부터 액션의 크기를 넓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업이 확장되고 그룹이 커져가는 이 비즈니스의 포커스를 알게 되고 다이아를 마감하면서 그룹의 레버러지가 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막 강의에서 사업의 맥을 짚으면 속도가 납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해력이 좀 딸리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출산하고 나서 한 150일 정도 만에 EBA를 달성을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아요. 그룹이 레버러지 되는 방법, 그리고 그룹을 어떻게 레버러지 시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동생의 전업과 함께 책임감으로 시작했던 게 루비였고 이때 저한테 동기부여가 제 뱃속에 아가였어요. 6개월 때 파트너 사장님의 배랑 내 뱃속에 있는 아가가 같이 동기부여가 되면서 책임감으로 제가 뛰기 시작했었고 입덧 하느라 진짜 말도 못했어요. 이때 그 랠리장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임신 6개월 때 거의 애가 없는 사람처럼 돌아다녀가지고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걱정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달성하고 100일 하고 나서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팀엘리트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팀엘리트를 사실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노력을 했어요. 이게 임신과 출산과 100일 된 아이를 육아하면서 핀업을 한다는 게 그 핀업이란 삶이 좀 별개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이 너무 딸리니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못 끼고 했었는데 제가 티벨리트를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321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동반 성장이 돼서 우리의 기준은 321이지만 332 이런 식으로 그룹이 막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파트너들끼리 누가 4만 라인 할 거냐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놀랐어요. 전 너무 놀랐었고 막 활동방에서 스폰서 사장님 티벨리트 보내드려야 됩니다. 4만 라인을 하는 프로젝트를 막 해요.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냐면 내가 보여주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뛰는 것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열정과 에너지로 내 팀이 클 수 있구나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보시면 활동방에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에너지로 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가시방석이에요 진짜. 그래서 로드맵 미팅을 하러 이제 사실은 루비 이하의 로드맵 미팅을 하시게 되면 트립을 가는 로드맵 미팅을 하시겠지만 루비 이상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로드맵 미팅을 하시면 어떻게 조직을 키울 건가에 대한 로드맵 미팅을 하시잖아요. 근데 로드맵 미팅을 하러 나가면 파트너들이 내 핀업 로드맵 미팅을 갖고 나왔어요. 스폰서 핀 사장님 제가 9월까지 다이아 갈 건데 티벨리트 유지하셔야죠. 진짜 막 뒤에서 쭈뼛쭈뼛 서요. 그렇게 갖고 오면. 그래서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리더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에 나의 그룹이 크지 않겠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느끼면서 진짜 무리 아닌 무리 하면서 사실은 티벨리트 트립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 아실 거예요. 내가 무리하는 시점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근데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힘들어가지고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는데 그냥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로 성과를 되게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시고 SNS를 통해서 그룹 성장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의 SNS의 성장은 놀랍게도 임신하고 난 이후예요. 임신하기 전에는 SNS가 없었고 제가 그래서 15,000GV 하면서 20일 동안 내 미래를 다 꾸며나갔던 거예요. 한 번도 그 레버러지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SNS에 관련된 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체크해 보시라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는데 하루 일과 중에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시스템 나와 있는 시간 말고 내가 진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STP를 하고 그리고 제품이 나가고 이런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의 GV 중 몇 퍼센트가 온라인에서 들어오는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5,000GV를 평균으로 하는데 5,000GV가 다 내가 내 발로 뛰는 5,000GV다. 그러면 온라인에 파이프라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않고 뜨는 매니아 소비자 제외한 온라인 소득이 몇 퍼센트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레버러지하고 있는 거를 강의에서 많이 듣게 되면 나는 뉴스킨 사업을 하니까 시간을 레버러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나의 시간을 진짜로 여러 명으로 그 손오공처럼 변신해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말로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단축시키는 일정을 쓰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계속 말로만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RO를 월에 5건씩 꼬박꼬박 걸어주면 다행인데 월에 5건 못 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꾸 파이프라인 구축이 떨어지고 분명히 정기구매를 걸었는데 정기구매가 끊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프라인은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을 내가 상상한 게 아니라 이걸 위해 목표 설정을 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 거야. 근데 1일부터 31일까지 데모 일정이 풀로 잡혀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에요. 데모 일정 풀로 하고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핸드폰으로 또 SNS를 하고 계세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위한 경로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진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임신을 기점으로냐면 제가 임신을 기점으로 실제로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
발생됐었던 소득이 이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요. 엄청 길게 썼죠 이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안 볼 사람은 안 보거든요. 근데 볼 사람은 엄청 열심히 인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마케팅을 했었냐면 처음에 제가 임신을 하고 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임신하고도 진짜 멋있게 비즈니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진짜 애기 엄마로서 모든 애기 엄마들이 진짜 저 애기 엄마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산부 피부 맞아요? 뭐 살 얼마나 찌셨어요? 식단 관리하신 거예요? 뭐 루비 스파랑 갈바닉 둘 중에 하나만 쓰려면 뭐부터 써야 해요? 내가 유통하고 싶은 거에 대한 포커스죠. 그거를 질문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애 낳고 3개월 일 못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막 나 혼자 피드백하고 대화하고 막 나 혼자 질문 온 거 아니에요. 질문이 온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나한테 셀프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한테 피부 잘 안 물어보거든요. 얼굴 크기만 물어봐요. 근데 그냥 내가 받고 싶은 질문을 막 썼어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고 이것 중에 제가 이걸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것 중에 다른 거 다 안 맞는데 자기가 하는 고민하고 비슷한 포인트가 하나만 맞으면 문의가 와요. 나한테 안 살 수도 있는데 문의는 해요. 그러면 나랑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리는 피드를 유심히 봐.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고 이 진짜 쪼까난 이 진짜 50일 정도 안 된 아기를 맨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애기가 50일이면 나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전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오면 안 되지? 이해가 안 됐지만 공해가 심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를. 근데 제가 1개월하고 21일 만에 목표하고 계획했던 핀타이트를 달성하면서 제가 이 뉴라이프 인터뷰를 하고 제가 그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 다이아 정도는 돼야 내 아기가 나왔을 때 좀 떳떳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사실은 저의 아기 낳고 목표 피는 사실 다이아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때 내가 이렇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오픈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뭐 조리원에서 뭐 먹이고 아기한테 뭐 쓰고 바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를 그냥 내 마음대로 올리는데 질문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그냥 뉴스킨 하면서 좋아요, 뭐 제품 좋아요, 쓰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스킨 제품 다 좋아서 다 좋다고 하니까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뉴스킨 사업자들이. 근데 다 좋은데 어떻게 방법은 없는데 내가 좀 공략해서 내가 생각하는 타겟팅과 소통이 될 만한 제품을 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름 관리를 많이 할 연령층이에요. 그러면 사실 클리어 액션 라인 아무리 티업해도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갈바닉이라든지 루비스파 또는 괴물팩을 내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 해서 제품에 대한 그거를 약간 내가 전문가처럼 내 자신을 셀프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내 맘대로의 후기를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때 제가 이거 왜 했었냐면 이제 못 나올 거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 다 받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받다가 손목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었어요. 원래 그런 거 아세요? 원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가 생기면 담지를 못해요. 문의는 오는데 제품이 나가지를 못해요.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다 뭘 생각했냐면 대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원래 문의가 한 번도 안 올 때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문의가 안 오는데 왜 준비를 해?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링크도 막 그때 막 만들어서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놓으니까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SNS 상의 사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대본하고 있다가 핸드폰 봐서 답장을 못 해주잖아요. 근데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SNS에서 손익을 구축하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하다가 이거를 내가 나의 일상에서 내가 이런 라이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답변이 늦어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게 해서라도 나한테 제품 컨설팅을 받고 싶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나를 브랜딩하기 시작해요. 그걸 제품 문의가 오고 나서 알아요, 저는. 근데 다들 아마 그러실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SNS를 제품을 플러스해서 내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공간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의가 진짜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와서 답변이 늦었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의 중이라 답변이 늦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SNS 공간 안에서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서 대신에 그냥 팔고 그냥 그만두지 않을 테니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SNS에. 그러면서 나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올리고 나면 답변이 늦으셔도 괜찮아요. 애기 보느라 바쁘시죠? 이런 것들을 먼저 배려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의 플랫폼을 공간을 활용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나만의 컨셉으로 SNS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상태면 육아맘을 타겟팅하는 거 내가 지금 굉장히 관리에 약간 헬스나 이런 러닝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하면 그쪽에도 포커스돼서 이 사람 되게 관리 잘하고 이런 포인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뉴스킹 제품이 워낙 다 좋다 보니까 그냥 홍보에만 포커스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신제품 나오는 소식은 궁금해하지만 신제품만 홍보하는 피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 별로 양질의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품 주문받는 피드가 진짜 안 되고요. 직접 체험한 후기, 솔직한 피드, 내가 사업자이기 이전에 매니아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담 위주의 피드를 만드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문의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 피드를 딱 훑어보고 나라면 이 사람한테 문의 안 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냥 가감없이 다 지우셔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한 게 아까워서 자꾸 그거를 끌고 심폐소생을 해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나라면 내 피드를 보고 문의를 할 것인가 이미 나는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가게 오픈해서 가서 먹어보면 이 가게 잘 될지 안 될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사이즈? 근데 스스로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피드가 노출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댓글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도 좋긴 한데 댓글 소통을 많이 하면 좋아요는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객으로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팬덤을 구축하셔야 돼요. 근데 이 팬덤이 하루아침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팬덤을 구축하려면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하시면 돼요? 소통을 잘 하시면 돼요. 팬덤은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나의 일상을 확인해주고 보통 메인 프로필에 이름 떠 있잖아요. 댓글이 오면 이름을 불러주거나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소통이 돼요. 그런 소통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팬덤을 만드는 거예요. 평경님이 쓰시는 거면 저 믿고 쓸게요. 저도 써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건 팬덤을 만드는 거고 메인으로 잡는 아이템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노출되는 그 액션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뉴스킨 제품은 하나로 연결되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잡으시는 게 좋고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는 콜드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카톡 안내 가이드라고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인스타 피드나 SNS나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가격 및 예를 들어 상세 정보, 주의사항, 자주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 싹 모아놔요. 한 폴더에. 싹 모아놓고 AI처럼 답변을 팍팍팍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왜냐면 일단 빨리 알려주고 그 다음은 통화나 만남에 대한 피드백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SNS는 답변을 빨리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오지 않으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뭐 갈바닉 정기구매하는 법. 손을 쓰려고 하면 막막하지 않으세요? 정기구매하는 거? 난 너무 막막한데 그죠? 캡처 다 해서 다 떠놓고 다 설명 적어놓고 정기구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짜라락 보내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제가 전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요. 그리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느꼈을 때 이 사람 전문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SNS 고객은 쉽게 오지만 쉽게 가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상처가 받으시지 않아도 되고 상처가 덜하기 때문에 SNS 콜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만남으로 연결하시는 그 습관을 들이셔서 만났을 때는 되게 쿨하게 뉴스킨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를 뉴스킨으로 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하는 언니를 만나러 가. 뉴스킨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우리 진짜 예뻤어.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 진짜 이 제품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안 이상해. 그래서 되게 STPR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사진보다 영상, 영상보다 라이브로 자기 PR하기. 이거는 꼭 한 번씩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나의 인간적인 면모는 내가 말할 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진이나 뭐 예쁘게 찍고 글을 잘 쓰고 하는 거는 그냥 이미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미지가 좋은 사람한테 호감을 갖지만 인성이 좋고 친근한 사람한테 제품을 구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냥 SNS에 뭐 팩하다 질질 흘리고 뭐 갈바닉하다 떨어뜨리고 뭐 먹으면서 뭐 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너무 인간적이어서 내가 봤던 이 사람은 피드에서는 되게 멋있고 막 연예인 같았는데 라이브 하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야. 거의 뭐 그게 없어 뭐 그런 게.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되게 인간적이다. 되게 웃기다. 그리고 원래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되게 웃겨요. 그 사진 그 화면을 보고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원래 웃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좋고 대부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웃겨야 될 것 같아서 재미없으면 안 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 막 그걸 얘기하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데모할 때 1대1로 이 사람 반응 어떤지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저 사람 지금 약산성을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빨래비를 보여줬는데 왜 그 반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SNS 내가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볼 사람은 보고 갈 사람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라이브로 대본 연습하시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게. 왜냐면 해보고 제가 지금 한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재밌어요. 보는 사람 훨씬 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SNS를 막 풀어드리고 나면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보통 우리가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1대1 소통으로서 만나는 막 얘기도 듣고 대본도 하고 마스도 풀고 사업 설명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개념을 조금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날 뭐 예를 들어서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이 명단이었고 뭐 미용실 사장님이 명단이었고 뭐 이런 명단 플러스 이 안에서 또 만나서 STPR 명단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언제나 만남에 대한 콜드나 소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면 보통 목숨 걸고 인생 바꿀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주변에 쉬고 있고 놀고 있는 사람한테 세미나 한번 들어보라고. 왜냐면은 이때쯤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라서 되게 많이 하시는데 초대하기 쉬운 사람을 찾으면 진짜 쉽게 가는 거 경험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없으면 SNS를 이용하세요. 왜냐면 SNS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거든요. 맨날 나가 사진 찍어야 돼요. 올려야 돼요. 글 써야 돼요. 영상 찍어야 돼요. 시간별로 스토리 해야 돼요. 바빠요 엄청. 그래서 팔로워 많은 사람 치고 집에 앉아서 노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일정 부분 이상의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정말 한 3,000에서 2,000 사이 또 1,000 정도 이하의 그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통 능력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댓글이 잘 안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댓글을 달아주면 좋아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걸 이용하셔서 내가 SNS를 플러스 알파로 명단을 찾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내가 올리면 사고 싶고 쓰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게 좋고요.
3명 만난 일정을 300명 만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구예요. 제가 얘기하는 레버러지는 이거예요. 시간의 레버러지. 내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잡을 명단이 생긴다면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벽하게 시간적 레버러지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사실 SNS 요즘 세대는 외모랑 능력치는 진짜 안 중요한 거 제가 많이 느껴요. 제 1대 파트너 사장님 중에 안 예뻐. 진짜 안 예뻐요. 안 예쁘고 날씬하지도 않고요. 남편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되게 평범해요. 근데 팔로워가 1만이 넘어가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포장 능력이 어마어마해 사실 속에. 능력치가 뭐 거의 제 스폰서 사장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만남 되게 인간적인데 SNS상에서 뭐 거의 뭐 AI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외적인 능력치 말고도 그 친구를 딱 보고 있으면 소통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막 라이브에서 막 막말하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이 정도 싶을 정도로 하는데 사람들 막 배꼽 빠지고 눕고 막 대리만족, 대리힐링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모 능력치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예쁘니까 사진 찍어도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윈윈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연합팀이었어요. 처음부터 연합팀이었고 10명 정도 내외의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냥 핀업이 조금이라도 되면 바로 리더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 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희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리더 미팅에 들어가면 뭐 거의 하이에나 수준이에요. 물어 뜯으러 들어가요 다들. 근데 왜 그러냐면 팀을